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다른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R22 냉매용 에어컨에 R410A를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다른 냉매도 있는데 일단 R410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 에어컨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랑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가볍게 해드릴게요. 보시는 게 뭐 다들 궁금할 거예요. R22 에어컨에다 그냥 냉매만 바꾸면 뭐 R3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일단은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게요. 몇 개의 제가 영상을 봤는데 뭐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잘 돌아간다고 말할 수는 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R410A를 넣은 상태로 R22 에어컨에서 계속 이제 돌려서 이제 사용한다는 건 솔직히 좀 넌센스고, 뭐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지금 제가 여기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건 그냥 그 냉동 사이클이랑 이제 축동력, 그리고 만약에 에어컨이 일정 압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했을 경우 이제 증발 온도랑 그걸 이제 비교한 자료를 지금 제시를 해 드릴게요.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작동을 했다고 칩시다. 먼저 보통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R22 냉매 압력이랑 R410A 압력이랑 비교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기사님들 압력 게이지 매니폴드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R410A가 훨씬 압력이 높다는 걸 아실 거예요. R22는 설계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410A보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설계 초기에 냉매의 이제 물성치 같은 그런 특성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죠. 압축기가 됐든 뭐가 됐든 R22가 훨씬 더 낮게 이제 설정이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설계 압력은 이렇게 준비했지만 실제로 얘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설계 압력이 이건데, 설계라는 게 뭐냐면 마진을 항상 포함을 시키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그런 마진 같은 거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높은 압력을 견디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서 일단 1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압축기가 정상 운전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부 상황은 뭐냐면 축동력이 훨씬 더 걸려 있어요. 소비 전력이 더 커져 있다는 말이죠. 왜냐면 압력이 높으니까. 만약에 외부 온도가 한 35도 정도라고 합시다. 35도 정도에 이제 실외기 보통 델타 T 한 10도 정도로 이제 설계를 하거든요. 이제 45도로 됐어. 이제 45도로 이제 공기가 배출됐는데 내부의 냉매의 이제 응축 온도는 얘보다 좀 높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48도라고 치면 이때 R22에서 이제 압력은 1.86메가, 이거 절대 압력으로 1.86메가파스칼. 근데 요거는 이제 R410A죠. R410A에서 지금 요거 48도씨 압력은 2.92, 한 1.5배, 1.6배 정도 이제 크죠. 이 만약에 외기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다고 쳐봐요. 완전 밖에 검정색 슬레이트판 그런 검정색 판 위에다가 실외기를 놨다. 그러면 주변 온도가 이제 장난 아니게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외부 온도가 40도라고 쳐. 40도라고 치는데 또 배출되는 공기 온도가 50도라고 해. 내부 응축 온도는 이제 53도 정도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압력은 커지겠죠. 그래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보통 에어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과전류 방지로 해가지고 트립을 걸어요. 어느 정도 압력이 높아지면은 에어컨이 꺼지도록 설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인터럭에 딱 걸리면은 이 냉매를 바꿔서 쓴 그것에 따라서 이제 냉동기가 에어컨이 한 번씩 이제 멈춰버려요. 계속 꺼지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은 사람들이 작동이 안 되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밖에 온도가 그다지 높지가 않아. 근데 켜봤는데 그냥 켜져. 켜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날씨가 더워졌을 때 얘가 좀 맛이 갔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여기서 또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그래프에서 지금 만약에 석션 압력을 만약에 0.58메가로 유지를 하는 이제 증발 온도를 일정 증발 온도 이하로 이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딱 그 리미트를 걸어 놓는 거죠.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압력 설정을 해놨다면 냉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압축기 쓰면서 똑같은 제어를 하게 되면은 얘 보세요. 410A에서는 0.58에서 마이너스 9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내려가는 거야, 이제 온도가.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성해가 낄 겁니다. 실내기 열교환기 주변에 성해가 끼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냉동실이 돼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해가 끼게 되면은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제 열교환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기를 빨리빨리 배출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기 내부에 있는 그 수분 있잖아요. 얘들이 열교환기 주변에 붙었는데 얘를 얼려버려. 그러면 이제 공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틈새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열교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방이 잘 안 식는다, 뭐 방이 잘 안 시원해진다. 근데 이제 에어컨 갖다 대면 찬바람은 나온다. 뭐 이런 말씀 하시겠죠. 참고로 제가 방금 그 소비 전력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압축기는 똑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처리할 수 있는 압축가스 용량은 딱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kW에 10세제곱미터/아워에 이제 얘를 이제 똑같이 썼는데 냉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얘들 밀도가 달라져요. 가스 밀도가 똑같은 압력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그리고 냉동 능력이 좀 줄어들죠. 10kW였는데 이제 8.5kW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냉매를 바꾼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비열비도 올라가요. 보통 이거 축동력 계산하는 식을 보면 비열비랑 압력차랑 이제 그 가스 처리 순환량 이제 이게 압도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소비 전력도 좀 올라가죠. 한 1.5배 정도. 이거 보시면 그쵸? 이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일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 작동을 했더라도 축동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바깥 날씨가 엄청 더워지거나 한다면은 이제 그 고압 트립에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거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여기 이제 글로 표현해 놓은 건데, 뭐 압력은 1.6배 정도 높고 축동력도 뭐 영향을 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다 한 걸 이제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2번, 3번으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고 끝낼 건데, 여기서 이제 설계 압력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계 압력이 설계에서 말하는 설계는 딱 여기까지 쓰고 이 이상 올라가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설계에서 주는 마진이 있고 또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마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예를 들면 뭐냐면 뭐 설계 압력 2메가파스칼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계산상 그러니까 그 보통 스틸 재료를 쓰잖아요. 카본 스틸을 쓰면은 보통 얘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녹슬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뭐 1mm 정도 여유 시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전 해가지고 1mm가 좀 얇아지면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보통 이 압축기가 겁나 녹슬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보통 설계할 때는 1mm를 그냥 보너스로 준 거예요. 여기서 생긴 마진 1mm, 그리고 이제 실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카본 스틸이 가지고 있는 여유가 또 있단 말이에요. 한계, 그러니까 허용 응력이 있는데 허용 응력은 그냥 일반 그 규격이나 이런 스탠다드에서 이제 딱 뭐 항복 응력 한 뭐 200메가파스칼, 온도 어느 정도에서 200메가파스칼이라고 쳤다면 실제로 얘보다 이제 훨씬 더 견디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기까지는 훨씬 더 견뎌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예전에 여러 압축기 이제 그 한계 압력, 그러니까 얘가 그 변형될 때까지 완전 그냥 찌그러지면서 가스켓 막 그 이그러지면서 변형될 때까지 하는 그런 내압 테스트 같은 걸 해봤는데 뭐 2.5배, 2.6배 그러니까 그런 타입에 따라서는 훨씬 더 견딥니다. 그러니까 설계 압력의 2.56배는 그냥 견뎌버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 좀 위험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냥 쓰셔도 실제로 문제 될 건 없어요. 문제 될 건 없어요. 여기서 문제 될 거 없다는 말 이제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저 쓰고 있는 열교환기 있죠. 쟤들 직경이 얼마네요? 요만하죠. 요만한데 얘 재료 두께는 뭐 0. 몇 미리 할 거예요. 이거 실제로 계산하잖아요. 뭐 2, 3메가 그냥 거뜬히 그냥 견딥니다. 직경이 작을수록 그 내압, 그러니까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힘은 이제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압축기 있잖아요. 압축기는 뭐 가스킷을 쓴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 에어컨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 타입은 그냥 완전히 반밀폐형, 완전 밀폐형이지. 그냥 용접을 해버리잖아요. 뚜껑 딱 닫아놓고 그냥 용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겁나 견뎌요. 그리고 압축기 직경이 엄청나게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하잖아요. 요만해 진짜. 요만하고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압축기 같은 경우도 뭐 3회가 그냥 거뜬히 견딥니다. 근데 제조사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설계 압력 얼마 이 이상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해도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고압 상태의 기체 있잖아요. 가스들. 이거는 한계치 넘어가가지고 막 폭발하잖아요. 진짜 위험해요. 물을 가지고 그 내압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냥 뭐 찌그러질 때까지 하는 거랑 가스를 계속 주입해가지고 고압의 가스로 이제 하는 거랑 완전 틀립니다. 내부 에너지가 완전 달라요. 그냥 가스는 터지면 그냥 파편 튀고 그냥 난리 나요. 그냥 죽어요 사람. 근데 이제 액체 상태로 압력을 계속 올려가지고 그냥 빠직 하고 그냥 끝나요. 뭐 폭발하고 그런 게 없어요. 액체 상태는. 근데 가스는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계 내부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상, 제 동영상 보고 쟤가 괜찮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말을 다시 정정을 할게요. 되도록 사용을 하지는 마세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 두께를 측정하고 얘를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내압에 견딜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계산값이 어느 정도 길이게 하다 해요. 그냥 간당간당하다 해요. 그러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 또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마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튜브 같은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튜브는 절대 문제가 안 돼. 튜브는 저거는 압력 더 견뎌요. 저거 4메가도 견뎌요. 4메가도 진짜 실제로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견딥니다. 제가 지금 계산한 수치는 예전에 그냥 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냥 그 느낌으로 지금 말하는 건데 일단 3메가 이상 4메가도 그냥 견뎌요. 그리고 보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분들은 그 뭐 실외기 열교환기 이거 막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2.2kW 그런 에어컨 그리고 10kW 좀 더 큰 그 조금 더 큰 교무용 업무 뭐 그런 슈퍼마켓이나 이런 좀 큰 데 있잖아요. 레스토랑 같은데 그런 데 한 시스템 에어컨 뭐 30kW 정도 되는 거 이거 내압 테스트 4메가파스칼 4.5메가파스칼 일주 이상 하더라도 가스 새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견딥니다. 쟤네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할 때는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말을 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요. 설계 압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견디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조사에서는 이 정도 압력까지 이제 사용하자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냥 그에 따라주세요. 3번 오일과의 상상 문제. 이것도 일부 그 다른 오일을 쓰면은 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부식이 되고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용의 미시빌리티랑 솔루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미시빌리티에 이제 크게 이제 관여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R22는 아주 옛날에는 미네랄 오일을 썼어요. 미네랄 오일을 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POE 오일도 어느 정도 쓴 그런 일부의 그런 제품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미네랄 오일을 쓴 R22 냉동기나 그런 에어컨 있잖아요. 여기다가 R410A를 넣거나 뭐 다른 R31을 넣거나 뭐 이런 새로운 냉매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미시빌리티가 안 일어나. 특히 410A 있잖아요. 얘는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
R22에서는 어느 정도 상온이죠. 5도씨 정도죠. 근데 이거 똑같은 압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0도, 그러니까 온도가 낮단 말이에요. 온도가 낮은데 게다가 오일이랑 냉매랑 미시빌리티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오일이랑 이게 뭐냐면 냉매에 오일이 용해가 되냐를 미시빌리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안 되고 완전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보통 이제 압축 행정에서 이제 같이 쓰고 있는 이 오일을 냉매가 이제 배출되면서 캐리오버 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이렇게 석션, 디스차지, 컨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순환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일이 가스랑 같이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컨덴서에서 오일이랑 냉매랑 이제 응축되면서 이제 섞이는데 여기서 용해가 안 일어나 버리면 따로따로 놀아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팽창 밸브 지나면서 저온이 되잖아요. 이제 오일이 따로따로 놀면서 덕지덕지 붙어요. 걔네들이 이제 거기다 이제 온도도 낮고 해버린다 보니까 점도가 엄청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도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요. 뭐 300, 400, 500cm 스톡스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면은 얘들이 압축기로 계속 돌아와야 되는데 엄청 느려. 돌아오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압축기는 계속 이제 오일을 소모를 하잖아요. 오일을 소모하면서 이제 베어링 이제 윤활 작용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오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베어링 온도 올라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베어링 손상이 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압축기가 마탱이가 가게 되는 거죠. 일단 리스크로서는 그게 이제 존재한다는 걸 이제 인지해 주세요. 실제로 산업용 냉동기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90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1000cm 스톡스 뭐 2000 막 미친듯이 가거든요. 올라가거든요. 얘들은 미시빌리티 안 되면은 그냥 작살나요. 그냥 오일이 계속 석션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못 돌아와. 배관에 막 덕지덕지 붙어있어. 이제 다 까보면 이제 오일이 외기 온도랑 이렇게 딱 섞이면서 슈 이렇게 흘러 내려오죠. 이제 막 닦고 난리 나요. 이제 그때 뭐 드레인 밸브로 뭐 배출시키냐 이거 말도 아니고 플랜지 이제 딱 분해하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오일이 막 쭉쭉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 정도 온도 영역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리스크 가능성으로 이제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제 옛날 에어컨이라도 POE 오일을 쓴 R20이라면은 문제없이 그냥 410A를 쓰더라도 이런 생기지 않아요. 이제 오일이랑 실제로 POE랑 미네랄 오일을 섞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산업 분야도 있긴 하던데 보면. 아무튼 이거는 문제 될 건 없고요. 뭐 부식 일어난다, 화학 반응으로 뭐 오일이 마탱이가 간다, 이건 솔직히 그냥 유언비어, 그냥 자기 상상. 우리 기사님들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서 화학 반응 이런 말도 들어봤고 하니까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겁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문제는 없고요. 이제 일부 엔지니어들은 적정 점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런 조그만한 에어컨 있잖아요. 얘들은 그냥 좀 넓게 잡아서 5cm 스톡스 그리고 30cm 스톡스 이 정도 점도 유지되잖아요. 저런 조그만한 컴프레서는 그냥 윤활 작용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뭐 회전수에도 따르긴 한데 보통 5는 좀 낮나? 한 10에서 30cm 스톡스 이 일반적인 그냥 레인지는 충분히 유지가 되거든요. 섞더라도 미네랄 오일만 하더라도 POE만 하더라도 이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걱정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압력 트립이 걸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에어컨이 꺼질 수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터럭이 설정 안 된 그런 에어컨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지. 지붕 위에다가 실외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뉴스 같은 거 있었을 거예요. 제 친구 집도 한번 실외기에 불이 붙었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 그거 어디다 설치했냐 했더니 옥상에다 설치를 했대요. 옥상 주변에 그 색깔 뭐냐 했더니 녹색이랑 뭐 그런 옆에 그 좀 어두컴컴한 뭐 그레이 그런 뭐 꽃병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열 흡수해가지고 그 주변의 온도 엄청 올라갔겠네.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측정을 해봐라 했더니 그 주변 온도가 42도라 했어요. 43도, 42도.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과열되는 거예요. 왜 과열이 되냐면 응축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포압력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필요로 되는 이제 전류량이 이제 많아지는데 축동력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 전류량을 그 피복선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 이상을 넘겨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불이 붙죠. 인터럭이 설정 안 된 에어컨. 이건 그냥 불 붙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화재. 근데 이제 요즘 에어컨들은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럭 설정이 돼 있죠. 어느 정도 압력이 올라가면은 그 피복선이 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에어컨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만 이제 조심하시고 하면 되는데 제가 그냥 저도 그냥 오늘은 그냥 강의로 이론이랑 그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 뿐이니까 실제로 냉매를 전환해가지고 사용하지는 마세요.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이 방법은 좋지 않아요. 너무 리스크가 있고 화재 일어나면 뭐 자기만 죽는 게 아니지. 그냥 옆집도 그냥 피해주고 남들한테 다 피해주는 거니까 이런 걸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일단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저런 뭐 실외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압 성능 이런 거는 솔직히 문제 안 된다는 그것만 그냥 어느 정도 그 배경 지식으로 그냥 놔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